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추석이 지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이 열리면서 포스코 DX 우리가 기다렸던 주주총회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일정들 관련해서 또 주가의 흐름들 많이 나와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자, 시장이 무너진 거에 비해서는 포스코 DX가 1.29% 하락은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장 종합을 보시면 코스닥 종합지수가 거의 4%가 빠졌어요.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폭락을 주도했었던 원인들이 지금 뭐 기관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이 발생됐다, 뭐 선물지수 포함해서 현물까지 전부 다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왜 팔았을까요? 자, 뉴욕 증시가 지금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며칠 동안 폭락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추석 연휴 동안 장이 잠겨 있었지만 미국 증시는 썩 좋지 않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자, 그 이유가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금리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줄 거다, 그죠? 높은 수준 유지할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이 심어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 자체가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활발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외국인들은 특히나 이런 흐름 안에서는 매크로 자금까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죠. 자, 그래서 포스코 DX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이유는 10월 5일 주주총회와 그리고 이 주주총회 이후의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가가 크게 밀리는 모습을 안 보여줬다. 내일 만약에 증시가 안 좋아서 주가 더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방어해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박스권의 흐름 안에서만 움직여 줄 거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면 4만원 후반대와 5만원 초반대 요 정도 가격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 만약에 우리가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좀 늘려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포스코 DX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내용을 제가 담았습니다. 포스코 DX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이벤트와 이슈에 맞게끔 주가가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여기에 따른 우리가 주가 흐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하나부터 10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랬고요. 맥점만 딱딱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 주주분들 덕분에 시사 주식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사 주식 채널이 지금 몇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위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공신력을 얻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채널의 어떤 위치에 걸맞게 제가 포스코 DX 주주분들에게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방송, 질 좋은 분석 꾸준하게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주식에너지를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들 알려드렸고, 장 마감에서도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 대응 전략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10월 4일 오늘이죠. 자, 뉴욕 증시가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스닥이 큰 폭 하락이 나왔고 증시 출발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포스코 DX도 증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전 8시 33분에 제가 올려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가 내일 10월 5일날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장중 주요 선물지수가 반등이 나오는지 보면서 대응하겠다. 근데 주요 선물지수가 다 떨어졌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포스코 DX를 뭐 단타를 치러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뭐 이 주가의 하루의 흐름을 빠르게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이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식의 대응 전략들을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대한 포스코 DX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꾸준하게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해서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포스코 DX에 대한 종목 브리핑 뿐만 아니라 제가 추천주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자, 추천주는 단기적인 추천주, 그리고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먼저 단기 추천주 보시면, 자, 위에 올려보시면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9월 14일날 서남이라는 종목을 제가 드렸는데 얼마에 드렸어요, 여러분들? 4,600원에서 4,700원 사이 분할 매수해라. 우리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이미지로 조작 같은 거 안 하고요. 실제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서남을 보시면 지금은 주가가 좀 밀렸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9월 14일 바로 이날인데, 제가 이날 4,600원짜리 잡아드렸어요. 자, 이때부터 고가까지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날 추천드리고 나서 고가까지 약 41%의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2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와줬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텔레그램 방에서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위에 또 올려보시면 종목이 또 있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9월 13일날 동신건설을 드렸어요. 동신건설 오전 10시에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자, 동신건설도 보시면 지금은 주가가 많이 급락이 나왔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9월 13일 이때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올랐냐?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이 14,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눌림목 자리가 이 자리인데 정확하게 이 맥점을, 그죠? 정확하게 이 맥점을 잡아드렸죠. 그러고 나서 바로 상한가 나와줬고, 이날에도 23,200원 자리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도합 몇 퍼센트? 55% 상승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이렇게 급등주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 추천주 외에도 제가 10배 템베고 나올 수 있는 딱 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뭐냐면 1년 동안 우리가 2024년까지 좀 끌고 가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왜 제가 10배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냐? 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의 지금 3배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식의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4차례에 걸쳐서 들어왔고, 자, 그동안에 약 1년 동안 주가가 세게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겠죠.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근데 이런 자리에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고, 돈의 힘이 이렇게 실리면서조차, 돈이 실리면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매집 기간을 늘려갔다. 그만큼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집 구간이 끝나고 나서 약 3개월 동안의 매집 구간 이후에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그룹과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식의 모멘텀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의도적으로 들어왔고요. 충분히 10배 템베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2의 에코프로이자, 그리고 포스코 DX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빨간색이 외인 그래프고 이 파란색이 기간의 수급인데, 외인과 기간이 현재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는 우리 가족분들, 포스코 DX 주주분들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는데,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에너지라고만 3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에너지라고만 3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포스코 DX를 보실 건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남아있죠. 첫 번째는 10월 5일날 주주총회가 있고요. 자, 이거 이제 메모장으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월 5일날 주주총회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이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내일.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올 수 있겠죠.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을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이게 결정이 날 건데, 주주총회 당일날 결정이 날지 그 이후에 결정이 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10월 5일 주주총회 이후에
한 1, 2주 이내로 패스트트랙 결정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심사가 들어가는데 패스트트랙 하게 되면은 심사가 20일이고 안 하게 될 경우에는 45일이에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심사가 20일로 끝나 있을 경우 패스트트랙 했을 경우에는 뭐다? 11월 22일날 상장이 가능해요. 근데 패스트트랙 안 할 경우에는 11월 22일 넘어가겠죠.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요건이 있는데 주주총회가 만약에 미뤄지게 되면 패스트트랙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겠죠. 하더라도 심사가 늦어지면서 11월 말 12월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이거는 결정난 게 없습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오후 6시 6분인데 10월 4일 공시 보시면 아직까지 뭐 공시가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어요. 그죠? 9월 22일 이후로는 특별하게 나온 공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 했을 경우 11월 22일날 상장하게 되면 11월 15일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30일날 MSCI 지수 편입이에요. 리밸런싱. 그리고 12월 14일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상장 이후에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까지죠.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이때는 심사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 했을 경우고 안 했을 경우에는 12월 초쯤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넘어가요. 그랬을 때는 3월 15일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동일합니다. 이거는 동일해요. 심사기간 동안 공매도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이때는 3월 14일까지겠죠. 3월 14일. 이때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죠. MSCI 지수 편입 일정과 상장 일정이 대략적으로 겹쳐지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직전에 상장이 되면 공매도가 불가능하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MSCI 지수 편입되게 되면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심어집니다. 근데 공매도는 거꾸로 불가능해진다는 어떤 기대감이 또 심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플러스 작용하면서 어떻게 된다?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어떤 기대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략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11월 15일 제가 말씀드렸죠. 발표 30일 리밸런싱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점과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 시기가 주가 상승으로 작용이 될 거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상승 구간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 우선은 여러분들 10월 달에는 상승이 크게 나오기가 어려운 게 MSCI 지수 편입이 11월이죠. 근데 11월 전에 MSCI 지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2021년부터 변경된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냐. 단기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온 종목은 편입 종목에서 제외시키자라는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지수 편입 발표가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 편입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 공매도 세력들과 대주주 세력들은 지수 편입 되려는 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공매도 세력들은 MSCI 지수 편입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지만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 해외 시장의 어떤 자금 흐름에 맞게끔 유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해외 자금들이 들어올 때 이런 유동성을 예측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 주가를 컨트롤하기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대주주 세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 해외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재료가 있는 경우 포스코 DX 관련된 어떤 모멘텀, 재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재료들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올려놓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까지는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 박스권을 좀 유지하다가 11월 한 10일부터 왜냐면 15일이 이제 발표일이기 때문에 11월 10일부터 편입일인 11월 30일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지금 시장의 평균치가 MSCI 지수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이 편입 이전에, 편입 직전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 시장을 상회하는 어떤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직전과 발표 이후, 어떻게 보면 발표 직전과 발표 이후 모두 다 편입 이전이에요. 그죠? 편입이 아직 안 됐어요. 편입 이전이 발표 직전, 그리고 발표 이후, 그 다음에 편입인데 요 구간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이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 구간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 구간의 수익률이 2021년부터 22년까지 MSCI 지수에 편입됐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실제로 잘 나왔습니다. 그죠? 실제로 등락률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줬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패스트트랙을 했을 경우에는 12월 14일, 그리고 안 했을 경우에는 3월 15일날 편입이 되는데,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로 편입 종목에 대한 발표 직전과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실제 편입이 되고 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는 패시브 자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편입 이후에는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어떤 우려감,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되면 공매도가 가능해지죠. 신규 공매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작용이 되면서 미리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진다. 일반적인 평균값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수 편입 직전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편입과 동시에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12월 14일날 패스트트랙 했을 경우 상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언제가 고점일까요, 여러분들? 최고점. 물론 11월 달에도 지수 편입, MSCI 지수 편입을 오르겠지만, 이때 12월 8일 정도, 12월 8일 정도가 최고점이 될 것이다 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2월 둘째 주 같은 경우는 14일이 포함되어 있는 둘째 주는 내만여의 날이 있어요. 동시 옵션 만기죠. 지금 동시 옵션 만기가 매년 3, 6, 9, 12 총 4번의 동시 옵션 만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만기 직전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3, 6, 9, 12에 FOMC 회의까지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압박감 지속적으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에 둘째 주는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전주인 12월 1주차까지가 최고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물론 포스코 DX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 구조적인 성장 가치, 이런 것들 따졌을 때는 더 장기 투자를 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 일단은 지수 편입 일정과 이전 상장 일정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죠.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료가 끝났을 때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포스코 DX가 몇천원짜리 종목이 몇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 이후에 빠진 이후에 다시 재평가 받으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슈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재료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재료가 다 끝나는 시기, 정리되는 시기, 이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전 상장부터 해서 MSCI 지수 편입,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던져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패스트트랙 했을 때는 12월 8일 정도가 최고점이고, 패스트트랙 안 했을 때는 3월 1주차가 최고점이다. 왜냐? 3월 15일날 지수 편입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월 달에도 내만여의 날이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도 있고요. 이 전에는, 둘째 주 전, 첫 주에는 무조건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기 쉽게 차트로 설명드리면 지금 10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이 나올 거예요. 박스권의 어떤 조정 구간이 좀 나와줄 거고, 11월 달에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 요 사이에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있겠죠. 그렇죠? 요때도 어떻게 보면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다. 하지만 좀 더 상승 구간이 나온다면 12월 첫 주차까지는 최고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주차 때 우리가 한번 매도를 좀 노려보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걸 좀 권장드린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부터는 하락과 조정권이 좀 나올 거고, 충분히 주가가 한두 달, 세 달, 네 달 빠진 이후에 바닥에서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패스트트랙 안 했을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죠. 10월달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이고, 11월달에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그리고 직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요. 1월과 2월에는 아무래도 연말에 좀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산타랠리 이후에 주가가 빠지거나 연초에는 좀 빠지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 편입 일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 이때는 좀 조정 구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월과 3월 초까지 상승 구간이 나올 건데, 우리는 이 시기에 매도를 노려야 된다. 200지수 편입 직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전 상장과 지수 편입 이슈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값을 통해서, 그죠? 대략적인 그냥 모멘텀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수익률, 이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수치화 시켜서 비교해 보자면
목표가가 75,553원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업사이드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목표가를 드릴 때는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EPS 값이 있고 PER 값이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죠, 여러분들. 주당 순이익. 이거를 계산했을 때 지금 2023년에 80배의 PER 값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645원이라는 EPS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적정 주가가 현재 기준으로 2023년 80배 곱하기 645원 51,677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님, 이게 적정 주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닙니다. 주식은 뭐다? 항상 미래 가치를 반영시켜야 되고, 특히나 지금 테마성으로 올라오고 있는, 물론 포스코DX가 완전 테마주는 아니에요. 구조적인 어떤 성장을 이뤄내고 성장 가치주로서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치주에 속하지만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반영했을 때는 75,553원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2024년에 EPS가 943원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연평균 80% 가까운 성장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는 75,553원이 적정 주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DX는 내려주면은 기회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이 안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죠? 4만원 후반대, 5만원 초반대 오면 쓸어담아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오면 땡큐죠, 땡큐. 땡큐하고 매수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포스코DX 관련해서 제가 오늘도 정확한 맥점을 설명드렸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어떤 구간들은 7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수 편입 일정들만 잘 이용해서 결국엔 세력들의 심리를 꿰뚫고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포스코DX 관련된 실시간 대응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장 마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에 우리 포스코DX 주주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주까지 드리면서 뭐 단기 추천주, 매일같이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한두 종목씩 드리고 있고, 그리고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이 땡땡땡땡땡, 이게 중요한데 이 종목 우리가 장기 투자를 좀 끌고 갈 종목입니다. 자, 이런 추천주까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번호로 간단하게 세 글자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제 번호로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벌써 일주일 전부터 한가위 추석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이벤트를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선착순 200분한테 드리려고 총 200장을 준비했는데 100장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모님을 드릴 수도 없고, 부모님은 이미 벌써 용돈을 따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릴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시 한번 이벤트를 통해서 좀 진행해서 이 배포를 할 거예요. 나머지 100장을 전부 다 배포할 거고, 제가 퀴즈를 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포스코DX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오 제약 사업, 2번 스마트 팩토리 사업, 3번 전기차 충전 사업, 4번 로봇 자동화 사업.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시다면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 번호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알고 계신 정답 숫자 번호만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호로 알고 계신 정답 숫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200분께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댓글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딱딱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